보세요. 라떼는 금화가 없었어요. 자, 기억부터 봅시다. fx에 대하여 0과 2 사이에서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상수 c를 물어봤어요. 롤의 정리라는 건 기울기가 0 되는 곳을 찾는 거죠. 근데 뭐 굳이 c 안 쓰셔도 됩니다. 그냥 도함수가 0 되는 곳 찾는 거야. 간결하게 가는 거야. 그럼 요 1인데 1은 0과 2 사이에 있는 수니까 c는 1이라고 보실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이야. 마이너스 2, 3에서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를 찾는 거야. 자, 평균값 정리는 뭐예요? 이 미분 계수가 평균 변화율이랑 같은 거 찾는 게 평균값의 정리죠. 자, 요 구간 내에서 여기에 0이 아니고 그냥 어떤 상수일 뿐이야. 자, f'c는 2c-4라고 쓰시면 되고 여기 2x-4니까요. 자, 그 다음 요거 계산해보죠. f3이면 마이너스 1이고 f-2면 14. 그럼 이 부분이 마이너스 3이 돼. 그럼 4가 넘어오면 1이 되겠죠? C가 2분의 1이 맞습니다. 이 구간 내에 들어있는 C값인지 꼭 확인하셔야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야. F의 함수값을 두 개 알려주고 이 구간 1, 3에 gx의 롤의 정리를 만족시키는 값이 존재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럼 여러분들 뭘 먼저 확인하셔야 되냐면 정석적으로 갑시다. 먼저 롤의 정리가 되려면 여러분 이 구간의 양 끝점에서 함수값이 같은 걸 확인하셔야 돼요. G1이랑 G3을 확인해야 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2분의 1 x니까. 자, F1이 문제에서 1이라 그랬으니까 2분의 1 빼주면 2분의 1이고 F3을 2라 그랬으니까 2에서 2분의 3 빼주면 2분의 1로써 두 함수값이 같은 게 증명이 됐죠? 그럼 이 사이에 G'C가 0 되는 C가 있는 거야. 됐죠? 이렇게 그냥 끝내시는 거야. 그 다음 672번 잘 보세요. 자, 얘는 이제 제가 두 가지 관점을 드릴 건데요. 그냥 제가 첫 번째 드리는 관점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리고 673번이랑 674번은 X를 치세요. 걔는 쳐다도 안 볼 거야. 자, 보세요. 애들아, 우리는 이 문장을 기하적으로 한번 이해해 볼 거예요. 이해해 볼 거야. 봐봐. x가 무한으로 갈 때 이 미분 계수값, 이 도함수가 2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최초에 x가 좀 작을 때는 얘네들이 조금 꿀렁꿀렁 할 수도 있으나 이제 마지막에 x를 엄청 키웠을 때는 기울기가 2에 근접한다 이런 뜻입니다. 아시겠어요? 기하적으로 이런 의미라고. 근데 지금 x를 무한히 뻗고 있고 x 플러스 2인 곳에서의 함수값이랑 x 마이너스 1인 곳에서의 함수값을 뺀다 그랬잖아. 그럼 x 플러스 2인 곳이랑 x 마이너스 1인 곳은 x 값이 3 차이 나는 두 정역이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럼 얘들아, 기울기가 2거든? y 증부는 몇일까? 6이야. 그 답이 5번이에요. 그냥 이렇게 하시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어요? x를 무한히 보내버렸을 때 fx 플러스 2와 fx 마이너스 1은 이렇게 6 차이 날 거라고.
아시겠죠? 이런 관점도 꼭 필요하고. 근데 이제 문제의 의도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게 구간 x-1부터 x 플러스 2까지의 평균 변화율 표현이잖아요. 아이고. 그쵸? 그러면 얘랑 같아지는 f'C가 하나 존재한다고. 맞아요? 그래서 리미트 x 무한을 이렇게 달아버리면 얘를 이걸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뭐 이런 뜻이야. 문제에서 이걸 준 거거든. C를 쓰든 X를 쓰든 표현 자체는 상관이 없어서. 그래서 얘가 2고 이 밑에 있는 분모 3이 넘어와서 뭐 계산이 됩니다. 이런 뜻인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푸실 필요가 없다고. 알겠죠? 여러분 로레 정리랑 평균값 정리는 얼마나 간결하게 쓸 수 있느냐가 포인트야. 오케이. 어차피 니들한테 증명을 안 시켜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우리 오늘 74쪽 개념 31번부터 갑니다. 베이직선 펴시고요. 자, 이론 노트를 펴주셔야 돼. 돈이 어서 와. 이론 노트를 펴시고요. 오늘 여러분들이 개념 31번부터 35번까지 하게 될 텐데 그 개념들을 진행함에 앞서 알고 계셔야 되는 배경 지식들 얘기를 좀 해드릴 거예요. 요거를 잘 적어갑니다. 자, 자기가 알고 있는 거여도 이론 노트에 만약에 안 적혀 있으면 적읍시다. 자, 첫 번째는 다항함수의 그래프 개형이야. 근데 이거 저번 시간에 다 적었죠? 요거 안 적은 사람 있어요? 요거 다 적었죠? 이거 나중에 저기 지연아, 지민이 좀 꼭 보여줘. 저번 시간에 요거 배웠어요. 요거 배웠어요. 뭐 제목은 똑같지 않을 수도 있으나. 자, 오늘 알려드릴 거는요. 자, 쓰세요. x절편으로 함수 그리기야. 부제목으로는요. 짝중구는 튕기고 홀중구는 뚫는다. 이렇게 써봅시다. 그리고 밑에다가 이렇게 10차 함수 하나 적어보세요. 적어 놓으시고 제가 밑에다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설명하는 과정은 적지 않으셔도 돼. 그냥 보시고 마지막에 이 함수만 하나 딱 적어 놓으시면 그냥 이론이 끝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봅시다. 저랑 오래 수업하신 분들은 제가 수학상 2차 부등식 단원이 끝나고 나면 고등학교 1학년들한테 요 수업을 해요. 요 수업을 하는데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요거 밑에 건 이제 안 적어도 돼. 봐봐. 얘들아, fx가 x-1, x-2 이렇게 돼 있으면 여러분들 2차 함수의 x 절편이 1, 2인 거 알고 계시죠? 그쵸? fx가 여러분 x-1의 제곱이 돼 있으면 1에서 그래프는 어떻게 되죠? 이렇게 튕기는 거 알고 계시죠? 맞아요? 근데 이걸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x절편이라는 건 결국에 방정식의 근을 찾는 거여서 얘를 근으로 적어보면 1중근이라고 하지. 근데 중근은 여러분 원래 서로 같은 두 실근이라고 배우지 않아요? 그쵸?
얘를 기하적으로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도 있거든. 잘 들어. x절편이 두 개인데 둘 다 1인 거야. 알겠어요? 둘 다 1인 거야. 근데 실제로 1인 곳이 이렇게 두 군데 존재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부분을 이렇게 지우고 이 두 부분을 합쳐주는 거예요. 그러면 1 기준으로 왼쪽에선 위에서 접근하고 있지. 그 다음에 빠져나갈 땐 다시 위로 나가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깁니다. 뾰족하게 그리지 않고 좀 부드럽게 이어주시면 돼.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이 있어. 자, 세 번째 이해 방법은 이런 방법이 있어. 봐봐. x-1이라는 건 있잖아. 여기다 2 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근데 여기다 0 넣으면 양수야, 음수야? 음수죠. 그래서 함수값을 바꾸는 포인트가 된다.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그래서 1의 좌우에서 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 여기까지 이해되니? 근데 얘 봐봐요. 여긴 0을 넣어도 양수고 2를 넣어도 양수지. 그래 1의 좌우에서 그래서 1의 좌우에서 함수의 부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케이? 자, 헷갈리시는 분들은 이렇게 정리하는 거야. 이중근이면 이런 바운스 포인트가 나타나요. 알겠죠? 이 점은 우리 뭐라고 읽기로 했죠? 제가? 크로스 포인트. 좋아요. 자, 좀 더 정리할게. 봐봐. 이거 안 적어도 된다 그랬지, 그치? 봐봐. 자, 이런 3차 함수는 여러분들이 이론 노트 위에 적어 놓으신 거 보시면은 최고차기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 그래프 개형 있죠? 왼쪽 땅에서 시작해서 오른쪽 하늘로 올라가는 두 번 꺾이는 그래프. 그리고 1, 2, 3은 무슨 역할을 할까? 그렇지. 근이자 함수에서는 x 절편 역할을 하겠죠. 맞아요?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깁니다. 나중에 여기 암산하는 것도 다 가르쳐 드릴 거예요. 여기까지 돼요? 그럼 만약에 fx가 1에 생겼으면 어떻게 될까? 자기가 1이 바운스 포인트인 걸 바로 이해하신 분들은 바로 그리셔도 되고요. 저는 이렇게 이해시켜 드릴게요. 1, 1인 거야. 근데 어딜 지우고 어딜 합쳐야 될까? 그렇죠. 1과 1 사이를 지우고 이 그래프를 합쳐야겠지. 이 부분이 여기에 그려진다고 생각하면 돼. 대신 뾰족하게 말고 좀 부드럽게 그리시면 돼요. 알겠어요? 잘 들으세요. 짝중근은 튕깁니다. 홀중근이라고 부를 필요도 없지. 이건 그냥 실근은 이렇게 뚫어버려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하나 더. 삼중근 해볼게. 삼중근. 이런 얘기야. 아시겠어요? 이번엔 어딜 지우고 어딜 합쳐야 될까? 이 세 개의 포인트를 다 합쳐야 되거든? 그 가운데를 싹 지워버리는 거야. 지민이 표정 안 좋다. 불안하네. 그러면 이제 1 기준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니까 그리면 되는데 이제 니네들이 고2라서 내가 이런 설명도 할 수 있어. 이거 미분하면 어떻게 되니? 3x-1의 제곱이죠. 그러면 f'1 구했을 때 0 되지.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미분 계수값은 0이 돼야 돼. 그래서 그래프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1에서 올라오는데 기울기가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기울기가 0 되면서 빠져나가는, 자, 요런 모양이 돼요. 어쨌든 삼중근도 뚫긴 뚫는 거야. 왼쪽 오른쪽에서 부호 변화가 일어나는 거야. 왜? 0 넣으면 음수고 2 넣으면 양수니까. 여기까지 돼요? 자, 앞으로 이런 포인트는 제가 크로스 포인트라고 읽을 거고요. 이런 포인트는 바운스 포인트라고 읽을 거고, 이런 포인트는 스무스 포인트라고 읽을 거예요. 돼요? 발음 괜찮았죠? 여기까지 됐어요? 그럼 잘 봐. 이 지식들을 합치면
이제 10차 함수를 그릴 수가 있어. 갈게 얘들아. 자, 저번 시간에 다항함수 그래프 개형 그렸던 거 보시면은 그 짝수차항들 쪽에 제가 하늘 땅땅 적어드린 거 기억나세요? 하늘 땅땅 적어드린 거 적어놨어요? 오케이. 그럼 짝수차항 함수들은 최고 창의 계수가 양수인 경우에 하늘이죠. 맞아요? 왼쪽 하늘에서 시작해가지고 오른쪽 하늘로 끝나죠. 그 다음에 그렇지. 그것만 이제 기억하면 돼. 자, 그럼 봐봐 얘들아. 요 fx 지금 몇 차야? 10차예요. 10차. 그죠? 그러면 오른쪽 하늘에서 왼쪽 하늘에서 오른쪽 하늘로 끝나고 이 아래쪽에 굴곡은 최대 9개인 이런 10차 함수가 그려져요. 알겠어? 이렇게 그려지는 건데 원래는 1이 몇 개? 1개. 그 다음에 2라는 근이 몇 개? 2개. 3이 몇 개? 3개. 4가 몇 개? 4개. 이렇게 해놓고 10차 함수에 10개의 근을 표현한 다음에 잘 그리고 싶다. 이 부분들을 지워가지고 그래프를 합치는 거야. 이 포인트를 합쳐줘야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요 포인트를 합쳐줘야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돼요. 위에서 1, 2로 접근했다가 이 부분 그린 거지. 다시 아래로 빠져나갔다가 그 다음 3에서 위로 뻗었다가 다시 4에서 위로 뻗는 이런 그래프가 되는데 이런 포인트들을 조금 부드럽게 만들어 주시면 돼. 가볼게요. 하늘에서 시작해서 하늘로 끝나는 거야. 자, 1은 중근이야 실근이야? 1은 실근이죠. 위에 제곱 3등 이런 거 없지. 그럼 크로스 포인트가 만들어지는 거야. 자, 2는 짝중근이야 홀중근이야? 짝중근에선 바운스 포인트가 일어나요. 되겠어요? 3은 짝중근이야 홀중근이야? 홀중근에선 뚫어 대신 스무스하게 이렇게. 되겠어요? 오! 요 헤드뱅잉 하고 있네. 4는 짝중근이야 홀중근이야? 짝중근은 튕겨요. 자, 얘랑 얘 그려놓으시면 돼요. 그리세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약간 이런 그림도 코멘트로 괜찮거든. fx가 x-a를 하나만 이렇게 가지고 있으면 이런 크로스 포인트가 일어나고 fx가 x-a를 이렇게 2개 가지고 있으면 이런 바운스가 일어나고 fx가 x-a를 사실 3개나 5개나 7개 가지고 있으면 다 이런 모양이 일어나는데 어차피 우리가 4차 이상은 잘 다루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만 써놓으시면 돼요. 오케이. 쓰셨어요? 천천히 쓰세요. 그림 이쁘게 그려놔요. 나중에 또 보고 싶게. 오, 좀 그리는데? 미안하다.
자, 다 그리셨으면 요거 좀 잊지 말아 주시고요. 우리 이런 부등식도 풀 수 있게 된 거야. 지금 10차 함수가 음수인 곳을 물어본 거지. 어디야? 여기랑 여기. 그죠? 이 밑에 받침 없으니까 0인 곳은 빼야 되죠. 이렇게요. 좋습니다. 자, 이제 함수의 증가와 감소부터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 오늘 개념 31번부터 35번까지는 굉장히 유기적으로 흘러가기 때문에 자, 집중을 놓치시면 안 돼요. 뇌를 활짝 여시고 쳐다봅니다. 자, 미분의 탄생 배경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어요. 미분은 왜 탄생했다 그랬냐면 그 점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이 점의 상태를 나타내기 위해. 이 수학에서 상태라 함은 이 점이 증가 상태에 있는지 감소 상태에 있는지 또는 증가 상태에 있다면 얼마나 큰 증가 상태에 있는지 이런 걸 표현하는 게 미분이야. 어떻게 표현하면 된다고? 이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하시면 돼요. 알겠죠? 자, 그러면 증가 상태와 감소 상태를 따지기 전에 증가와 감소는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증가하는 함수에서는요, 이런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는 모든 x1, x2에 대해 x1에서의 함수값이랑 x2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하면 항상 오른쪽에 있는 함수값이 더 커요. x1, x2를 이렇게 잡아도 x1, x2를 이렇게 잡아도 x1, x2를 이렇게 잡아도 항상 얘가 더 커요. 아시겠죠? 그럼 감소함수는 어떨까? 모든 x1, x2에 대해 함수값을 구해주면 니들이 눈 크게 뜨고 잘 봐요. fx1이 크니 fx2가 크니? 굿. 얘가 더 커요. 그쵸? 함수값이 이렇게 역전됩니다. 자, 그래서 필기는 그냥 간결하게 여러분. 대소관계가 이런데 함수값이 정방향의 대소관계를 가지고 있으면 증가한다고 하고 x값이 이렇게 잡혀 있는데 함수값이 역방향으로 성립하면 이 구간에서 감소한다고 해요. 그냥 증가와 감소에 정의만 하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제가 7번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뭐 앞에서 수업하면서도 간간히 그려드리던 x3승 그래프인데요. 오늘 배운 걸로 이해해 보자고요. 얘는 0에서 몇 중근이 벌어진 거야? 그렇죠. 3중근이 벌어진 거야. 그래서 여기서 스무스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럼 마이너스 무한부터 무한까지 이악! 왼쪽 끝부터 이악! 오른쪽 끝까지 함수가 계속 증가합니까? 계속 증가해요? 이 점이 좀 애매하죠? 이걸 증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없는지. 잘 봐. 너네 F0 계산하면 몇이야? 0이지. 0 되는 다른 X값이 있니? 없죠. 없죠. 그럼 전체적으로 증가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어. 괜찮아요? 자, 이제 개념 32번이고 여기서 좀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까 잘 들어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증가가 뭐고 감소가 뭔지는 알았어. 근데 두 지점에서의 함수값을 비교하는 행위는 미분을 배운 여러분들한테 좀 촌스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증가함수는 여러분 모든 지점에서 미분계수를 따졌을 때
계속 어때요? 양수예요. 커지기도 하고 양수야. 작아질 수도 있어. 어쨌든 미분계수가 다 양수야. 그죠? 그래서 그냥 이런 얘기야. 어떤 구간에서 도함수 양수면 fx는 증가 상태에 있는 거야. 별 얘기가 아니죠. 감소함수는 어때요? 모든 지점에서 미분 계수값을 구하면 모든 미분 계수가 다 음수지. 음수지. 그래서 도함수를 조사하면 원래 함수의 증감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fx가 아니 f'x가 0보다 큰 거 말고 얘들아 0보다 크거나 같으면 fx는 증가할까? 이런 걸 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어. 저 밑에 받침을 붙이는 건 안 될까? 이 밑에 이걸 굉장히 수학적으로 어렵게 느끼고 또 어렵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많거든. 그냥 우린 이렇게 가볍게 느낄 거니까 잘 봐. 자, 이 받침은 이제 붙이시면 안 돼요. 도함수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걸로 fx가 증가 상태에 있다고 확신할 수가 없어. 그 이유는 뭐냐면 잘 봐. 미분계수가 양수야. 그러다가 잠깐 기울기가 0이 됐어요.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지. 그치? 그럼 이 지점에서 일단 미분계수가 0이 된 것 같아. 근데 이 미분계수가 0인 곳이 이렇게 연속적으로 등장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상태가 될 수가 있거든. 그러면 이 함수는 전 구간에서 증가한다고 볼 수 있나요? 아니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증가한다고 볼 수 없어요. 알겠어? 그래서 밑에 받침을 빼놓는 건데 자, 여기 별표. 역은 성립하지 않는데 여기 뭐니? 이게 여기죠. 써볼게요. 요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금. 알겠어요? 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볼게요. 자, 일단 얘가 성립하려면요. 잘 들으세요. 밑에 받침이 있어야 돼요. 얘는 밑에 받침이 있어도 돼. 자, 다시. 증가가 가정이잖아? 증가가 가정이면 도함수는 0보다 크거나 같아요. 0이어도 돼. 자, 그 이유가 뭘까? 잘 봐. 미분계수 값이 계속 양수였다가 잠깐 0이 됐어. 원래 함수가 이렇게 따라왔어. 이 지점이 A라고 쳐봐. 여기 함수 값이 F? A겠지. 근데 지금 가정이 뭐야? 증가. 증가가 가정이죠. 그러면 얘랑 같은 함수 값을 갖는 X가 오른쪽에 존재해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다 얘보다 큰 F 값들을 가지고 있어야 돼. 그래서 바로 이 순간부터 다시 증가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깔려 있는 거야. 이런 부분은 존재할 수가 없다고. 아시겠어요? 이게 이해되시면 베스트. 그 다음에 두 번째, 수학2에서 다루는 함수가 뭐죠? 수학2에서 다루는 함수가 뭐죠? 다항함수야. 니네 단원 이름 보면 이게 다항함수의 미분법, 다항함수의 적분법이라고 돼 있어. 니네 다항함수 중에서 이렇게 꺾여 오다가 컨스탄트한 함수들이 있니 없니? 없죠. 그래서 실제로 문제는 다 이걸로 푸실 겁니다. 그래서 이 단원은 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밑에 보시면 이 부분이 있어요. 자, 여기다 별표를 치시는 거야. 문제는 다 이걸로 풀어요. 밑에 받침을 붙여 풉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도함수가 양수일 때 증가하는 거 알았고 도함수가 음수일 때 감소하는 거 알았으니까 증가와 감소를 조사해 봅시다. 자, 11번이에요. 내가 할 거야.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민아, 졸면 안 돼. 한순간도 놓치면 안 돼요. 오늘 수업을 못 알아들으면 이제 뒷부분은 완전 안드로메다입니다. 아예 이해가 안 돼. 자, 다음 함수 fx의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는 거야.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는 거지? 그러면 도함수의 부호 판단을 해보시는 거야. 자, 미분을 해서요. 얘가 0 되는 곳을 먼저 찾습니다. 부호 변화가 일어나려면 일단 0이 등장할 거 아니야. 양변을 마이너스 3으로 나누면서 0 되는 곳을 찾아요. 오케이? 0 되는 곳을 찾고 나면 일단 도함수도 그려지긴 해. 이렇게 그려지지 않겠니? 그쵸? 얘들아, 방정식을 푸는 도중에 있는 얘를 그리시면 안 돼. 위에 걸 그리는 거야.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뭘 그리냐면 여러분, 증가와 감소를 조사할 수 있는 표다 해서 증감표라는 걸 그리는데요. 내가 찾은 x값 1, 3을 기준으로 증감표를 그리시는 거야. 잘 봐요. 1, 3, 이렇게. 1인 곳, 3인 곳, 왼쪽, 가운데, 오른쪽. 이렇게 표현해 두시고, F'의 부호를 조사해요. F'의 부호를 조사하는 방법은 대입과 그림이 있어. 이제 바쁘실 땐 대입을 할 건데 1보다 작은 X값 있죠. 뭐 0이나 마이너스 1이나 마이너스 2 같은 거 넣어보시면 돼요. 알겠죠? 0 넣으면 음수지. 1과 3 사이에 있는 2 같은 걸 넣어보시면 돼. 양수야. 3보다 큰 4나 5 같은 걸 여기 넣어보시면 돼. 음수가 되거든. 이렇게 판단하는 방법이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내가 지금 절편으로 도함수를 그려놨잖아. 자, 긴장되는 순간이야. 잘 봐. 1보다 작은 곳에서 지금 도함수가 양수야, 음수야? 잘했어. 얘들아, 얘는 지금 도함수를 그려놨으니까 도함수를 함수 값으로 판단하는 거죠. 그쵸? 기울기를 따지면 안 되겠지. 1과 3 사이에서 도함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맞죠? 그 다음에 3보다 클 때 도함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음수. 자, 이렇게 따지는 방법이 있어요. 아시겠어요? 자, 둘 다 할 줄 아셔야 됩니다. 얘가 복잡하면 넣어서 판단하고요. 그릴 수 있으면 이렇게요. 되겠지? 자, 그럼 봐봐. 도함수가 음수라는 건 원래 함수가 감소 상태에 있는 거야? 증가 상태에 있는 거야? 감소 상태에 있는 거야. 도함수가 양수라는 건 원래 함수가 증가 상태에 있는 거야? 감소 상태에 있는 거야? 증가 상태에 있는 거야. 도함수가 음수니까 감소 상태에 있는 거야. 자, 이렇게 그림을 그려주실 수가 있어요. 자, 그려볼게요. 도함수가 0 되는 곳을 기준으로 모함수라는 건 미분되기 전을 얘기해. 도함수가 0 되는 곳을 기준으로 모함수는 유의미한 변화가 생기거든요. 감소 상태에 있다가 기울기가 잠깐 0이 되면서 증가 상태에 있게 되고 다시 3에서 기울기가 잠깐 0이 됐다가 감소 상태에 있게 돼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3차 함수 그래프 개형이 나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 있지. 오른쪽 땅으로 떨어지고 있죠. 알겠어요? 자, 여러분, 이거는 강요인데요. 강요인데 나중에는 쉽게 할 수 있어. 나중에 쉽게 할 수 있는데 적어도 여기 있는 문제들 푸실 때는요. 이렇게 다 그려보셔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개념 35번이나 아니면 수능 4점짜리 문제들의 개념을 이해할 수 있어. 알겠지? 자, 실전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자, 실전에서는요. 도함수가 0 되는 곳은 항상 제일 먼저 찾아야 되는 정보고 도함수가 0 되는 곳을 기준으로
우린 이미 3차 함수 그래프의 개형을 알고 있으니까 기울기가 0인 곳들을 1, 3에다가 걸어버리는 거야. 탁, 탁. 실전에서는 그냥 이렇게 풀고 넘길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저게 필요 없습니다. 됐나요? 답 적어 보겠습니다. 증가와 감소를 조사하시오라고 했으니까 자, 마이너스 무한부터 해서 1까지 감소 중이거든. 그 다음 3부터 플러스 무한까지 감소 중이거든요. 그 다음 1부터 3까지는 증가 중이지.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논란의 여지가 될 수 있는 것은 이 경계값을 포함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는데 지금은 포함하세요. 알겠지? 이 교재마다 그 다음에 매년 그 교육 과정마다 조금씩 표현이 다른데 요번에는 넣는 거야. 이렇게 대괄호를 치는 거야. 좋습니다. 자, 10번 해보세요. 해봐요. 화이팅을 하시는 거야. 너 안 들었잖아. 이거 들어야 돼. 이따가 잘 들어. 이거 아니야. 이거 조사할 필요가 없어. 그렇지. 그렇지. 방향이 조금 틀렸지만 잘했어. 나 이거 풀라 그랬는데. 9번은 그거 적어놨구나. 굴곡이 너무 많아. 이거 3차 함수인데. 그지? 그렇지? 응. 그렇지? 비슷하게 그랬다. 근데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가 틀렸다. 그게 아니다. 응. 화이팅. 찾아. X 찾아. 왜 안 찾고 있어? 안 돼, 안 돼. 이제 할 거야. 지민이 한 달 뒤에 관두겠는데? 포기하게 돼. 여기서부터 이해 안 되면은 그냥 아예 안 돼. 그리고 네가 홀로 책상에 앉아서 뭔가를 탐구하거나 이런 스타일이 아니잖아. 그냥 모르면 야! 배울 때 제대로 해야 돼요. 아니 넌 생긴 게 그래. 여기 봐. 네? 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여러분 도함수가 0 되는 x값을 찾는 거야. 그럼 x제곱이 2니까 x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죠. 그럼 마이너스 루트 2인 곳이랑 루트 2인 곳을 기준으로 그래프의 미분계수가 잠깐 0이 되는 곳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프의 미분계수가 잠깐 0이 되는 곳이 생긴다는 얘기야. 근데 그래프 개형을 알고 있어. 최고차항의 계수가 양수인 3차 함수는 이런 그래프잖아. 그쵸? 그러니까 밑에서부터 올려서 기울기 잠깐 0 되게 만들고 0 되게 만들고 올리시면 돼요. 오케이? 그럼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렇게 되는 거지. 답은 그냥 이렇게 쓰시면 된다고. 마이너스 무한부터 마이너스 루트 2까지는 증가. 또 루트 2 오른쪽도 증가지.
그 다음 마이너스 루트 2부터 루트 2까지는 감소. 이렇게 쓰시면 된단 말이야. 근데 내가 니들한테 연습하라고 한 건 증감표도 연습하고 도함수의 그래프도 그려보고 그 도함수의 그래프를 바탕으로 원래함수까지 그려보는. 갑시다.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를 기준으로 도함수를 조사해요. 0, 0. 여기까지 괜찮니? 도함수가 0 되는 곳을 이미 조사해놨기 때문에 이 2차 함수는 여러분 쉽게 그리실 수 있어요. 얘는 도함수지. 그럼 니들이 이제 눈을 크게 뜨고 잘 봐. 마이너스 루트 2의 왼쪽에서 도함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죠. 내가 바로 써도 되죠. 양, 양. 이렇게요. 그럼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 증가, 감소, 증가란 얘기니까 부드럽게 이어주시면 돼. 아시겠어요? 자, 이게 개념 35번입니다. 그러니까 미리 연습하시는 게 맞아요. 알겠어요? 오케이. 넘기세요. 가 아니고 14번 잠깐 봐요. 서연아 이해 잘 돼? 얘들아 지금 쉽게 빌드업하고 있는 거야. 뒤에 있는 지식까지 오늘 완벽히 습득하시면요. 완벽히 습득하시면 저랑 뇌싱크를 딱 맞추면 이제 이 세상의 모든 다항함수를 다 그릴 수 있습니다. 쉽게 그릴 수 있어요. 자 보세요. 자, 함수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증가하도록 밑줄 밑에 쓰세요. f'x가 양수. 자, 그리고 하나 물어볼게. 여기 받침을 붙여야 될까 빼야 될까? 붙여야 돼요. 내가 문제는 다 이렇게 푼다 그랬지. 알겠어요? 왜냐면 서연이 너가 정확했어. 원래 빼야 돼. 원래는 빼는 게 맞아. 근데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함수가 뭐야? 다항함수, 3차 함수지. 그러니까 넣어도 돼요. 아까 같은 이런 부분은 안 나타날 거잖아. 이런 부분은 안 나타날 거잖아. 자, 그래서 도함수를 싹 구하고 얘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드는 거야. 여러분 여전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지식은 중요해요. 몇 차 함수죠? 2차 함수를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게 만드는 방법. x축 위에 붕 띄우는 거지. 근데 지금 같아도 되니까 튕겨도 되는 거죠. 그럼 이 친구의 판별식이 허근 또는 중근. 됐죠? 자, b'의 제곱 마이너스 ac a제곱이 3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는 거니까 서 2 마이너스 루트 3부터 루트 3까지 이렇게 끝내시는 거야. 돼요? 되죠? 화이팅을 하셔야 되는 거야. 자, 76쪽 숙제고요. 이제 77쪽 보는데요. 우리 저거 하나만 합시다. 76쪽에 6번 하나만 합시다. 여러분들 수학 사항 잘 기억하고 있어요? 자, 보실게요.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를 할 거니까 잘 들어봐.
자, 문제의 목적은 함수 fx가 구간 1,2에서 감소하도록 만들고 싶은 거야. 자, 이건 이런 뜻이죠. 그러면 1과 2 사이에서 이 함수의 도함수가 음수가 되도록 만드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괜찮죠? 미분을 해볼 건데 미분을 하면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라는 아래로 볼록한 이차 함수가 만들어져. 맞아요? 니네 이거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음수로 만들 수 있어요? 이거 음수로 못 만들어요. 이차 함수를 밑으로 아무리 보내도 얘가 언젠가는 x축 위로 올라오기 마련이야. 그쵸? 그래서 구간을 준 겁니다. 이 구간 내에서만 f'x를 음수로 만들어주세요. 이런 얘기야. 이 문제는 조금 쉬운 게 축이 밝혀져 있어요. 뭐? 얘 뭐에 반응을 했지? 평소에 빅스비라고 불러도 대답도 안 하더니. 얘는 축이 밝혀져 있어요, 이미. 여기 K 들어오면 이제 좀 피곤하지, 그지? 축 몇? 하진아, 대답해줘. 축 몇? 3분의 1. 6분의 2. 너 6분의 2라고 불렀지. 그쵸? 그럼 1인 곳 어디야? 2인 곳 어디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만 음수로 만들라는 얘기라고. 그럼 x축 이런 식으로 지나가면 되는 거지. 알겠죠? 최대값을 찾아서 0보다 작거나 같게 만드시는 겁니다. 최대값을 찾아서 0보다 작거나 같게 만드는 거야. 물론 뚫려있지만 구할 수는 있잖아. 내 말 이해되세요? 여기다 2를 넣어서, 저기다 2를 넣어서 얘만 0보다 작거나 같게 만들면 나머지 도함수 값도 다 음수겠지. 그렇죠? 기울기 말고요. 도함수 값. 그래서 끝이야. 1번이야, 1번. 근데 이걸 고등학교 2학년 애들이 제일 못해. 이게 이제 2차 부등식 뒤쪽에 나오는 그 어떤 두 근의 위치 판단이나 그 다음에 두 근의 부호를 모두 양수로 만들고 음수로 만들고 함수를 막 위로 띄우고 밑으로 내리고 했던 그 근의 분리라는 단원이거든? 기억나니? 한판축으로 풀었던 거? 이걸 우리 한국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제일 못해요. 이 세 가지를 따져가면서 했던 게 있어요. 어쨌든 지금은 그래서 얘들아, 모든 실수에 대해서 하건 구간이 잘려있건 간에 어떤 fx를 니들이 0보다 항상 크거나 같게 만들고 싶잖아? 그러면 당연한 얘기야. 뭘 찾아서 0보다 크게 만들면 되겠어요? 최소값을 찾으시면 돼. 알겠어? 모든 실수 x 또는 어떤 정해진 구간 내에서 어떤 함수 또는 도함수 또는 이게 이렇게 미분 2번 된 거 최소값을 얘를 0보다 작게 만들고 싶으면요. 뭘 찾으면 되겠어요? 그렇죠. 최대값을 찾아서 0보다 작게 만드시면 돼요. 이거는 니들이 2차 함수를 배우건 3차 함수를 배우건 판별식을 쓰건 뭐건 간에 그냥 진리야. 그죠? 좋아요. 자, 이제 개념 33번 갑시다. 극대와 극소. 자, 얘 답은 1번이고요. 자, 잘 들어주세요. 어렵지 않습니다. 방금까지 이해 잘 되신 분들은 이제 쉬워요. 자, 표현을 라이트하게 바꿔드릴게. 자, 함수 fx에서 x는 a를 포함하는 어떤 열린 구간에까지 밑줄. x는 a를 포함하는 열린 구간에까지 밑줄. 그러셨죠? 이렇게 쓰세요. x는 a 근처에서. 그냥 이런 얘기야.
부분적으로. 얘들아, 제가 간추려드리는 이런 문장들은요, 실제로 원어에 있는 표현들을 간추려드리는 겁니다. 한글로 바꿔드린 거예요. 이 part of라는 말이 들어있어. 알겠지? A에서의 함수값이 X에서의 함수값, A에서의 함수값은 어떤 지점에서의 함수값이고 X에서의 함수값 fx는 요 근처에 있는 어떤 x들에서의 함수값이거든. 어떤 지점에서의 함수값이 다른 애들의 함수값보다 더 크다라는 게 발견이 되면, 측정이 되면, 관찰이 되면 우리가 이 fa를 극대값이라고 불러요. 자, 그럼 오른쪽은 어디다가 밑줄 그어야 되는지 알겠죠? 극소값이라고 부르고 극소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이렇게 네모치자. 자, 어떤 지점인지 보여드릴게. 이건 이제 77쪽 오른쪽 위에 살짝 빈 공간에다가 그리시면 돼요. 그림이 굉장히 귀여우니까 잘 보세요. 극대의 그림 예제 2개를 보여드립니다. 자, 이렇게 생긴 모양에서의 이 지점, 이렇게 생긴 모양에서의 이 지점, 이런 걸 우리가 극대라고 불러요. 귀엽죠? 웃는 것 같죠? 됐어요? A. 우는 것 같죠? 돼요? 극소는요? 이렇게 생긴 부분의 가운데, 이렇게 생긴 부분의 가운데, 이런 거 우리가 극소라고 부릅니다. 이 점이요. 되겠어요? 이거 말고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더 있는데 연속함수에서는 거의 이런 모양밖에 나오지 않아. 나중에 불연속 함수는 또 시범 문제 다루면서 다루게 될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극대값과 극소값을 통틀어서 우리는 극값이라고 할 겁니다. 되겠어요? 자, 1번, 2번, 7번 풀어보세요. 아주 쉽습니다. 지민이 잠 깼네. 왜? 자, 볼게요. 1번 보시면 fx가 극대값을 갖는 x의 값 물어봤죠. 자, 여기 a랑요. 부분적으로 높은 곳. 얘 근처에선 얘가 대장이잖아, 그지? 그 다음에 여기 c요. 에이씨! 미안해요. 봐봐요. 2번은 극소 찾으라 그랬죠? 여기랑 여기에요. 그 다음 7번이요. 얘는 극대 값이랑 극소 값을 대답하라고 했거든? 극대 값부터 대답해 볼게. 여러분, 값이라는 건, 함수 값이라는 건, 최소 값이라는 건, 최대 값이라는 건, 극대 값이라는 건, 극소 값이라는 건 다 y 값을 대답하는 거야. 여기 몇? 2. 자, 극소 값이라는 건 여기랑 여기를 대답하시면 되거든요. 몇이죠? 0이라고 대답하시는 거야. 2나 마이너스 2라고 대답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자, 넘깁시다. 개념 34번 극대와 극소의 판정.
자, 여기서 여러분 아주 중요한 문장이 하나 나와요. 수능에서 이제 가장 어렵다고 불리는 21, 22, 15, 그다음 뭐 28, 29, 30 같은 문제에서 조차 이렇게 시작하는 문제가 태반입니다. 밑줄 그어요. 극값을 갖고 미분 가능하면, 극값을 갖고 미분 가능하면, 여기 봐봐. 아이고, 극대를 지워버렸다. 자, 제가 지금 극대를 갖는 두 가지 상황을 그려놨죠. 맞아요? 이 중에서 미분되는 건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그러면 미분이 될 땐 극대 값의 특성이라고 할 만한 것이 미분 계수가 0이 돼요. 아시겠죠? 자, 극소를 갖는 두 가지 상황 제가 그려놨죠. 여기서 미분되는 건 누구예요? 왼쪽이죠. 극값도 갖고 미분이 가능하면 있잖아? 이 지점에서, 극소인 지점에서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특성이 있어. 자, 이거는 마치 정리라고 느끼셔도 돼. 알겠어요? 두 가지 조건. 극값도 갖고 미분되면 프라임은 무조건 0이야. 이건 마치 정리라고 느끼셔도 돼요. 알겠죠? 정리 뭔지 알죠? 자, 이제 극대와 극소의 판정 방법 보여드릴게. 잘 봐. 극대든 극소든 간에 도함수가 0이 되는 곳이잖아? 그래서 fx가 있으면 니들은 f'x를 해보는 거야. 0 되는 곳 찾으려고. 예를 들면 이렇게. 알겠어요? 뭐 원래 함수는 이거였겠지. 미분하면 요거 되죠? 약간 스포하면요. 요렇게 하는 게 적분입니다. 아시겠죠? 자, 0 되는 곳을 찾아볼게.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그럼 여기서 x값이 몇 나와요? 1, 3. 그럼 둘 중에 어디가 극대고 어디가 극소인지 알아야겠지. 그때 하는 짓이 저거야. 근데 사실 저걸 안 해도 돼. 근데 일단 들어보자. 극대를 갖는 곳 있잖아. 여기선 도함수가 0이지. 미분 계수, 접선의 기울기가 0이죠. 근데 이 극대의 왼쪽 부분에서는 이 미분 계수가 다 뭐예요? 양수죠. 잘한다. 오른쪽에서 미분 계수가 다 뭐예요? 음수죠. 그래서 봐봐. 도함수의 부호가 양, 영, 음으로 바뀌면 극대야. 밑줄. 양에서 쓰레빠 좋은 걸로 하나 사야겠다. 자, 그 다음 극소 보세요. 왼쪽에서 f'이 음수였다가 오른쪽에서 f'이 양수가 되지. 맞아요?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 극소야. 음에서 양. 아시겠어요? 아시겠어요? 근데 어차피 증간표를 이용하면 내 말 들어봐. 도함수의 부호를 우리가 디테일하게 판단을 한단 말이야. 그치? 그리고 모함수의 증가와 감소를 작성하다 보면 니들이 모양적으로 봐도 얘가 극대 같지 않니? 여기도 모양적으로 봤을 때 여기가 그냥 극소 같지 않아?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판정이 되실 거야. 알겠어? 근데 수학2에서는 이것도 필요 없어요. 왜? 쟤는 너무나 알려진 known 펑션이거든. 그냥 그리면 돼. 여기 극대, 여기 극소. 근데 아셔야 돼. 아시긴 해야 돼. 이게 그 개념이니까. 됐나요? 자, 이제 제가 10분 쉬는 시간 드리고 문제 풀고 개념 35번까지 시작해 볼게요. 15분까지 쉬세요.
오늘의 메인은 아직 안 나왔어. 자, 12번. fx의 극값을 구하는 문제야. 그래야 돼. 근데 이제 최고 창의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니까 뭐 이런 모양일 거다라는 건 예측을 좀 해보실 수 있고. 자, 미분에서 일단 도함수가 0 되는 곳을 먼저 찾아요. 이게 시작이야. 자, 4로 나누면서 x로 묶어주시면 이렇게 됩니다. 괜찮아요? 그럼 근이 3개가 나와요. 0하고 마이너스 루트 2하고 루트 2하고 되겠죠? 그럼 증간표를 그려보면 도함수가 이런 데서 0이 되는 거고 도함수의 부호 판단을 위해서 얘를 살짝 그려보면 어차피 0이랑 마이너스 루트 2랑 루트 2를 근으로 갖는 이런 3차 함수일 거야. 맞아요? 이런 것 때문에 우리 오늘 앞에 그걸 먼저 한 거예요. 그럼 도함수의 부호가 잘 봐요. 음양 돼요? 그러면 감소 증가 증가가 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그럼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지는지 잘 보세요. 자, 마이너스 루트인 곳을 기준으로 감소해서 기울기가 잠깐 0이 됐다가 증가하면서 기울기가 0이 돼. 이렇게 됐죠? 자, 그 다음에 지금 x값이 떨어진 증분이 같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떨어질 때도 이 x값이 떨어지는 증분이 같기 때문에 같은 양만큼 떨어질 겁니다. 사실 예측이긴 하지.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기울기가 잠깐 0이 됐다가 다시 증가 상태에 있게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이 부분이 올라가고 떨어진 양이 같은 걸 확인하시려면은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 넣어 보시면 되거든요. 루트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마이너스 루트 2를 넣어도 어차피 지금 짝수차항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부호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값이 같을 거야. 그 다음에 0 넣으면 함수값이 2죠. 그래서 이 문제는 극대가 2, 극소가 마이너스 2. 되겠어요? 이제 간결하게 푸실 땐 그냥 여기에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4차 함수를 걸면 돼. 걸자. 이렇게 걸어서 그리시면 돼요. 되겠어요? 그 다음에 왜 루트 2인 곳과 마이너스 루트 2인 곳에서 함수값이 같으며 이런 y축에 대하여 대칭인가를 공부해 보실 수도 있거든. 지금 fx가 저렇게 생겼잖아요. 맞아요? f-x 한번 계산해 보시겠어? 마이너스 x의 4승 뭐야? 굿. 여기다가 마이너스 x 한번 넣어볼까? 제곱하면 뭐야? 자, 위에 있는 함수랑 아래에 있는 함수가 변해요, 안 변해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함수 방정식이 성립한다라는 얘기거든. 언제 배우신 거죠? 우함수라고 배우셨던 거죠. 그래서 사실 식을 보자마자 얘는 내가 오른쪽 정보만 찾아도 이 문제는 끝나겠다. 이런 것도 보실 수 있는 거야. 되겠죠? 자, 이제 이런 전반적인 얘기들이 다 합쳐지는 수학 2입니다.
되겠죠? 오케이. 13번 한번 해보실래요? 시간 조금 걸려도 되니까 13번 한번 해보세요. 오늘 무슨 요일이니? 다음 주 월요일에 미분 끝나겠다. 금요일, 월요일. 왜 버리고 들어가요, 저희? 그렇잖아. 그냥 버리고 간다는 뜻이었어요? 들어오라는 뜻이었지. 15분 됐으니까. 아, 그때가 15분이었어요? 어. 들어와. 그럼 정이 없어 보이잖아. 이러고 그냥 가신 거예요? 자, 해볼게. 실전형으로 보여줄게요. 실전에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미분에서 0 되는 곳을 찾아요. 마이너스 4x로 묶어. 뭐 나눠도 되고, 마이너스 4로는 나눠도 되고. 그럼 1, 2 이렇게 인수분해 되죠. 그럼 x값이 0, 1, 2. 그럼 0인 곳, 1인 곳, 2인 곳 그려놓고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인 4차 함수를 거는 거야. 돼요? 어디가 극대일까? 여기랑 여기. 어디가 극소일까? 여기. 근데 여기 x값이 0, 여기 x값이 1, 여기 x값이 2지. 그러면 벌어진 정도가 같지 않니? 그럼 감소하는 정도, 증가하는 정도도 같을 거라서 아마 극대값은 일치할 거야. 넣어보시면 돼요. 자, 1 넣으시면 마이너스 8이고, 자, 0 넣으시면 마이너스 7이고요. 2 넣으시면 마이너스 7입니다. 극대값 마이너스 7, 극소값 마이너스 8 되죠?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쌤, 이게 그래프입니까? 축까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정보 파악해 놓으시고 축 위에다 올리시면 돼요. 좀 더 현실적으로 볼 수 있긴 하겠지. 그림 왜 이렇게 못 그리니, 오늘? 원래 그림 잘 그리는데. 알겠어요? 이렇게 하시는 거야. 그래요. 귀엽죠? 근데 얘들아, 이렇게만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지금 베이직선이고 개념서니까 이렇게 뭔가 3차 함수의 근이 3개 나오게 모양이 다 이렇게
아니면 이렇게 나오게 막 그려져 있는데요. 어쨌든. 근데 특수한 상황을 좀 배우셔야 돼. 그래서 저랑 연습을 할 거고 오늘 익혀가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익혀가시는 겁니다. 자, 잘 들으세요. 삼 차 함수의 도함수라고 하면 2차겠죠. 맞죠? 그래서 내가 어떤 3차를 미분을 했더니 1에 나왔어. 오케이? 최고차항 계수는 뭐 양수겠지. 미분했을 때 양수면 미분 전도. 그럼 그래프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뭐 아무 감흥이 없어. 너무 간결해요, 이제. 돼요? F가 3차였는데 미분을 했더니 중근이 나왔어. 알겠어요? 그럼 증간표 상으로는 어떻게 느낄 수 있냐면 잘 들어. 이걸 가르치려는 건 아니야. 여기서 0 되잖아. 그치? 근데 1의 좌우에서 도함수가 계속 양수죠. 그래서 함수는 증가 상태에 있게 되는 거야. 근데 1인 곳에서 기울기가 잠깐 0이 되긴 해야 되거든. 그래서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생겨요. 이런 그래프는 여러분 그 X3승 그래프 같은 거죠. 아까 7번에서 그렸던 X3승 같은 그래프. 여기까지 이해돼? 이해되지? 근데 좀 더 이 증간표 같은 건 너무 수고스러우니까 얘를 그냥 중근으로서 느껴버리는 방법이 있어. 잘 봐. 원래 3차 함수 개형이 이거잖아. 맞아요? 이 두 기울기가 0 되는 곳 있죠? 여기를 둘 다 1인 곳이라고 보면 돼. 근데 실제로 1인 곳은 이렇게 두 군데일 수가 있는 거야? 없는 거지. 내가 어떻게 할 것 같니? 지워요. 그리고 이 두 부분을 이렇게 합치는 거야. 여기까지 되세요? 여기까지 되세요? 자, 아직 안 끝났어. 이렇게 느끼는 방법도 있어. x는 1을 기준으로 원래는 그래프가 올라오다가 꺾여야 돼. 알겠어? 꺾이는 이유는 접선의 기울기가 음수가 돼야 되니까. 접선의 기울기가 바뀌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얘는 x-1의 제곱이니까 0을 넣어도 2를 넣어도 부호가 안 바뀌지. 그러니까 오른쪽 부분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여전히 양수인 상태로 남아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이해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라스트. 잘 들어봐. 원래 그냥 이렇게 1중근이잖아? 실근이잖아? 그럼 얘는 극대를 가질 수 있어. 근데 제곱이 되잖아? 그러면 얘가 내려오고 싶은데 못 내려오고 올라가는 거예요. 약간 그래서 도함수의 근이라는 건 다항함수를 이렇게 때리는 효과가 있거든? 때리는 효과가 있어. 무슨 말인지 얘기 들어봐. 도함수의 근이 1, 2가 이렇게 나오잖아. 오케이? 도함수의 근은 다항함수를 때리는 효과가 있어. 봐봐. 올라오다가 1에서 맞는 거야. 악! 그럼 얘가 어떻게 돼요? 윽! 하고 죽어야 되죠. 얘가 내려가다가 잘 내려가다가 2에서 한 대 더 맞아요. 팍! 하고. 그래서 다시 올라와. 알겠어? 중근은 뭐냐면 얘들아, 얘가 두 대 맞는 거야. 팍! 맞으면 어떻게 돼요? 원래 내려가는데 한 대 더 팍! 맞으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위로 올라가는 거지. 동시에 싸다구를 땅 맞은 거야. 아, 쑥스럽네. 이렇게 설명하기가 좀. 알겠어요? 아직 안 끝났어. 조금 더. 자, 얘가 4차야. 도함수가 이렇게 나왔어. 알겠어요? 그럼 기울기 0 되는 x값이 몇채야? 1, 2, 4야. 그렇지.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인 4차 함수니까 요 위에서부터 시작해서 1에서 한번 툭 1에서 2에서 한번 툭 그 다음에 4에서 한번 툭 이렇게 이런 4차 함수가 그려질 거야. 이해되니? 자 이번엔 4차인데 미분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봐요. 1에서 튕기고 1에서 튕기고 2에서 튕겨. 여기까지 이해 돼? 어디를 합쳐야 돼? 여기를 합쳐야 돼요. 이 그래프를 그대로 갖다 올린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알겠죠? 근데 이것도 수고스러워. 이것도 수고스럽고 1인 곳이랑 2인 곳을 기준으로 일단 1 넣으면 0이니까 미분계수가 0이 되긴 돼야 되잖아. 이렇게 내려와서 미분계수가 0이 돼. 근데 중근이지. 극소가 되고 싶은 큰 꿈이 있으나 중근이어서 내려와야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다시 올라가. 여기까지 이해돼? 그럼 만약에 이런데 제곱이 달려있으면 1에서 튕기고 2에서 꺾여. 이런 식이 돼요. 이해되세요? 4차 함수의 도함수는 이런 경우도 있겠지. 그죠? 그러면 여기가 다 1이야. 맞아요? 그럼 어디를 합쳐야겠어요?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고 여기도 1이니까 이 세 포인트를 다 합쳐줘야 되지. 가운데를 싹 다 지우는 거야. 이 두 개를 이렇게 갖다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잘 들으세요. 도함수는요. 홀중근일 때 극값을 갖고 짝중근일 때 극값을 못 가져. 자, 이게 결론이야. 홀중근일 때 이런 극값을 갖고요. 홀중근일 때 이런 극값을 갖고요. 짝중근일 때 극값을 못 가져요. 요게 결론입니다. 됐나요? 그 다음에 하나만 더 살펴보면 4차 함수 개형 끝이거든. 4차 중에 미분했을 때 이렇게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 나오는 경우가 있어. 그럼 얘는 0 되는 곳이 몇 군데밖에 없어? 한 군데밖에 없죠. 근데 어쨌든 이게 1중근이거든? 1근이거든, 실근이거든? 그래서 극값이 생기긴 해. 알겠어요? 아직은 여기까지밖에 알아내지 못하세요. 실제로는 이런 부분이 살짝 이렇게 꺾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기울기가 0인 곳은 없는 것이. 대신 극값에만 초점을 맞춘다면 극소는 구할 수 있는 거야. 되겠나요? 그럼 잘 들어보세요. 4차 함수는 기본 개형이 이거야. 알겠어? 근데 이 두 부분이 합쳐지면 이런 개형이 돼요. 그 다음 이런 두 부분이 합쳐지면 이런 개형이 돼요. 됐어요? 그 다음 이 세 부분이 다 합쳐지면 이런 개형이 됩니다. 마치 2차. 되죠? 실근 하나랑 허근 두 개 가지고 있으면 그냥 2차처럼 느끼면 돼. 알겠어? 여러분, 이렇게 모든 4차를 미리 경험하고 나면 문제풀이가 훨씬 수월합니다. 어차피 수능은 4차까지밖에 안 나와. 4차 안 나온 지도 오래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개념서 꺼내요. 아, 미안해. 개념서가 아니고 그 뭐지? 이론 노트. 내 이론 노트 자꾸 개념서라고 불러서 큰일 났네. 다항 함수라고 써야겠다. 수학 2에서만 쓸 거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태생 자체가 수능 전문 강사라서 이 수학2는 알려드릴 게 정말 많아. 아주 즐겁거든요. 풀다 보면 우리 객골로 푸는 문제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미적분에서는 안 먹힙니다. 그러니까 미적분 선택하실 분들은 참고 좀 하세요. 아, 그럼요. 굳이 추천하진 않는다만. 그 미적분 확통 관련 고민되시는 분들은 나한테 꼭 와요. 내가 완벽하게 설명해 줄 수 있어. 내년엔 아무도 미적으로 수능 못 치게 할 거야, 내가. 아, 내신은 해. 내신은 괜찮아. 수능은 미적으로 보지 마요. 이게 점수 간극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 확통이 훨씬 유리해. 근데 이럴 수는 있어. 내가 목표가 2등급이다. 2등급 이상이다. 1등급 말고 2등급 이상이다. 또는 3등급 이상이다. 이러면 미적이 약간 유리할 수도 있어요. 왜요? 이거 설명하고 내 시간 되면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 완벽하게 자기 자신의 목적에 맞는 그 태틱스를 드릴 수 있으니까 궁금하면 나한테 와요. 간단히 얘기하면 1컷이 옛날에 확통이 뭐 96이면 미적이 한 88까지 내려와서 이 원점수가 8점 정도 차이 났거든? 근데 요새 이 차이가 자꾸 줄고 있어. 막 이렇게 줄고 있어. 이러면 메리트가 좀 없어요. 미적이 8점 정도 낮아야 메리트가 좀 있어. 그러니까 28, 29, 30을 딱 바라봤을 때 확통은 28, 29, 30을 다 맞고 그 다음에 미적은 28, 29, 30 중에서 하나만 맞춰도 이제 같은 등급을 받을 수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수학을 좀 한다 하시면 미적을 선택해도 돼. 어차피 사람들이 27번까지는 그냥 사람 뇌만 가지고 있으면 다 맞출 수 있거든. 원숭이만 아니면 다 맞출 수 있단 말이야. 28, 29, 30을 풀 수 있느냐 없느냐가 포인트 같은데 사실 그 세 개 중에 하나만 맞춰도 미적분 1등급이랑 어차피 표점이 더 높아. 그래서 더 유리한데 그 28, 29, 30이 근데 말도 안 되게 어려워. 그건 일단 알고 있어. 그래도 내가 해보겠다. 그럼 해도 되거든? 근데 지금 이 간극이 계속 줄고 있어. 그래서 추천을 안 해요. 근데 올해 고3 애들 지금 미적분반 있잖아. 내가 걔네들한테 끝까지 치라 그랬어. 걔네 수학을 잘해. 나는 걔네들이랑 12월까지 했을 때 28, 29, 30 중에서 2개 이상 맞출 자신이 있어. 그래서 걔네들을 시킨 거야. 근데 자기가 고민되면 와요. 내가 팩트로 얘기해 줄게요. 근데 어쨌든 22번까지 공통수학은 다 맞춰야 됩니다. 서울대 가시려면. 서울대 가줘요. 정시를 틀어야 되는데요. 정시 틀어요. 빨리 틀어. 어제 안 틀고 뭐 하고 있어요? 니네 내신으로 지금 어딜 가요? 빨리 트세요. 빨리 틀어. 자, 갑시다. f'x가 x-a를 이렇게 하나만 가지면요. 극소 또는 극대가 생깁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이제 결론 내놓는 거야. 자, 도함수가 이런 짝중근을 갖게 되면요. 4승도 되고 6승도 돼. 근데 사실 도함수가 4승이고 6승인 상황은 안 나올 거야. 원래 함수가 차수가 너무 높아서요. 그때는 이제 x는 a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감소 중인 애가 잠깐 미분계수가 0이 됐다가 여전히 감소하는, 증가 중인 애가 미분계수가 잠깐 0이 됐다가 여전히 증가하는, 자, 이런 그림이 나와. 미분계수 0인 것도 살짝 표현해 놓으시고. 자, 세 번째, 도함수가 3중근을 가지면 x는 a에서 저 1번 상황과 같이 극대나 극소를 갖는 모양이 됩니다. 자, 정리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어?
송정이 되겠어? 그러니까 이런 그림을 이해하기 위한 도구로서 제가 추천드리는 게 이제 이런 거죠. 여기도 A, 여기도 A, 여기도 A. 그러니까 가운데를 팍 해가지고 가운데를 훅 씌워가지고 이거 샥 합친다 이렇게. 다른 강의 들어봐도 나처럼 설명하는 사람 아마 없을 거예요. 이게 내가 만든 거거든. 고등학교 때. 지리지. 다 커서는 못 만들어, 얘들아. 고등학교 때 공부하면서 만드는 거야. 내가 이런 것도 알려줬잖아. 아, 배 아파. 배가 아파. 아니, 똥 말고. 진짜 배, 진짜 배. 내가 뭐 이런 것도 알려줬잖아. 그치? 이거 다 고등학교 때 만든 거야, 내가. 공부하면서. 어? 몰라. 아니야. 암인가? 응? 아. 그럼 보험이 어딨어. 아프면 죽는 거지. 통장에 돈 있으니까 그걸로 치료하면 되죠. 보험이야. 자, 썼죠? 지울게요. 뭐라고? 자, 이제 개념 35분 배우면 끝인데 이것도 뭐 별건 없어요. 근데 이 단원의 목적을 좀 얘기해 드릴 테니까 개념 35분 옆에다 한번 써봅시다. 자, fx로 f'x를 그리거나 f'x로 fx를 그려내는 게 이 단원의 목적이야. 이건 사실 수학보다 물리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어떤 함수의 속력을 알면 그 함수의 위치를 알 수 있고, 그 함수의 위치를 알면 그 함수의 그 물체의 속력을 알 수가 있어. 굉장히 깨꿀이거든. 자, 보자. fx가 얘들아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어요? fx가 얘들아 이렇게 생겼어. 대답해봐. f'1 몇이야? 잘한다. 그렇지. f'2 몇이에요? 0. 그럼 이 정보를 이용해서 도함수를 그린다면 도함수는 1에서 2에서 함수값이 0이 돼야 돼. 그리고 3차의 도함수니까 얘는 2차겠지. 이렇게 그릴 수 있어요. 되겠죠? 반대로 도함수가 2, 4에서 이렇게 0이 되는 게 발견되면 여러분들은 F'I랑 F'4를 읽으실 수 있죠? 이때는 기울기로 읽어내는 게 아니라 함수 값으로 읽어내는 거겠지? 생각보다 다들 이해를 잘 하시더라고. 나는 니네들이 계속 미분계수 값을 F'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함수에서 이걸 헷갈려 할 줄 알았는데 안 헷갈려 하시더라고요. 정말 다행이에요. 그럼 원래 함수는 몇 차일까? 3차. 그리고 최고차의 계수가 양수니까 양수겠지? 그러면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야. 알겠어요? 사실은 양, 양 이런 것도 판단을 좀 해보셔야 됩니다. 자, 개념 35번 보시면은 F'X가 하나 그려져 있죠. 맞죠? 자, 이걸 바탕으로 원래 함수 그리는 걸 지금부터 보여드릴 테니까 자기가 바로 그리기 힘드신 분들은 제가 처음에 추천드리는 방법을 그리세요. 자, 처음으로 추천드리는 방법은 뭐냐면 이 정보를 이용해서 여러분 증간표를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냥 증간표를 만들어 버리면 돼요. 어딜 기준으로? 도함수가 0 되는 값들 기준으로. 자, 얘들아, 이거 도함수야. A랑 B랑 C에선 지금 도함수가 다 몇이야? 0이죠. 맞아요? 근데 A의 왼쪽에서는 양수, 그 다음에 음수, 그 다음 B와 C의 가운데에선 양수, 그 다음 C 오른쪽에서도 양수,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양, 양이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원래 함수는 증가, 감소, 증가예요. 그럼 그림이 어떻게 될 거냐? A를 기준으로 극대 하나, B를 기준으로 극소 하나, C를 기준으로 극대 1번 한 점 하나, 그 다음 다시 증가. 이렇게 그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그냥 이 F' 밑에다가 도함수가 0 되는 곳을 기준으로 F를 바로 그려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오케이? 자, 잘 보세요. 처음에 도함수가 양수야, 음수야? 도함수 양수야, 음수야? 양수죠. 양수죠. 요 기울기를 읽는 게 아니고 여기서 함수 값으로 읽는 거야. 그러면 증가 상태네, 그지? 증가해 오다가 기울기 0이 됐지? 기울기 0이 됐지? 그다음 B부터 C까지는 도함수가 양수야, 음수야? A부터 B까지 음수죠. 그러면 감소 상태에 있다가 기울기가 잠깐 여기서 0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B와 C 사이에서 도함수가 양수야, 음수야? 양수. 그럼 증가 상태에 있는 거야. 올라가. 기울기가 잠깐 0이 돼. 자, 그 다음에 C의 오른쪽에서 도함수가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겁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잘 봐. 잘 들어. 지금 도함수가 잘 들어. 최고 차항계수는 양수인 것 같아. 하늘에서 하늘로 끝나잖아. 맞지? 자, 잘 들어. A에서 도함수, 저 위에 거. A에서 크로스야, 바운스야? 실근. 맞죠? 실근. 여기 실근. 실근이라고. 그 다음 B에서 지금 크로스야, 바운스야? 그럼 실근. C에서 실근이야, 크로스야, 바운스야? 바운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럼 봐봐. X는 A, X는 B, X는 C인 곳에서 함수는, 잘 봐. 이거 몇 차야? 오. 4차. 내가 좀 이상하게 물어봤지? 자, 4차야. 원래 함수는 몇 차일까? 5차. 자, 이렇게 생긴 거야. 그릴 거야. 처음에 여기서 가야 돼, 여기서 가야 돼? 아래에서 가야지. 5차 그릴 거야. 아래에서 가는 거야. 짝수차항 함수들은 하늘에서 하늘, 홀수차항 함수들은 땅에서 하늘. 오케이? 내가 저번 시간에 극한 관점에서도 이거 설명했지, 그지? 자, 땅에서 갈 거야. A에서 지금 도함수의 근이 그냥 실근이지. 그럼 극대가 생겨야 돼. 그 다음 B에서도 실근이지. 그럼 극소가 생겨야 돼. 근데 C에서는 중근이죠. 극대나 극소가 생겨요, 안 생겨? 안 생겨요. 자, 이것까지 다 이해하시면 이제 오늘 완벽하게 하신 거예요. 굿. 20번 해보세요. 근데 얘들아, 지금 너네가 되게 잘 이해하고 있거든? 오늘 내용이 완벽하게 이해된 것 같죠? 근데 그 착각이에요. 오늘 이해된 건 내 능력도 있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집에서 다시 보셔야 돼. 왜? 그래. 해야지.
해봐야지. 아, 너 저기 부호 판단이시면 안 되네. 아니 이건 나오니까 헷갈려. 그냥 원래 fx였어. 만약에 그냥 f야. 근데 너처럼 헷갈리는 애들 많아. 괜찮아. 네.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고 3이야. 그럼 1보다 작을 때 fx 양수야 음수야?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지금. 1과 2 사이에서 fx 양수야 음수야? 음수.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거. 2에 3에서 양수. 그럼 여기 음수잖아 음수. 아, 처음에 플러스라고 썼길래 헷갈리는 것 같아가지고. 했어? 이제 그랬어? 그리긴 했어? 그럼 됐지 뭐. 맞겠지. 송정이 했어? 해요. 시간 줄게. 어차피 요거 그리면 오늘 끝이야. 여기 이해 잘 되시면 사실 금요일날 미분을 끝낼 수도 있어. 근데 숙제만 가지고 힘들어서 내가 그렇게까지는 안 할 건데. 자, 그려볼게 얘들아. 해봐도 되니? 자, 도함수 부호 판단을 하시는 거야. 도함수가 그려져 있기 때문에 기울기로 판단하시는 게 아니고. 자, 지금 A의 왼쪽에서는 양수예요, 음수예요? 양수. 그 다음에 A랑 B 사이에선 음수. B랑 C 사이에서는 다 양수지, 그지? 그 다음에 양. 괜찮아요? 그럼 봐봐.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갑시다. 증가, 감소. 이 점선 포인트들에서는 기울기 다 0. 그 다음에 증가, 그 다음에 감소, 증가. 이렇게요. 되겠어요? 자, 대답해보자. 극대 어디야? A랑 C. 굿! 극소 어디야? B랑 B랑 E. 되겠어요? 훌륭합니다. 굿. 자, 숙제요. 81쪽까지 숙제고. 베이직세는 81쪽까지 숙제고. 그 다음에 마플 시너지는 지금 숙제표를 다들 가지고 계시죠? 나 43번까지 적어놨는데? 다시 받자. 기다려. 있어, 없어? 있어? 그러면은 어디까지 풀어와야 돼요? 확인만 하고 갑시다. 오늘 개념 35번까지 했어요. 그럼 여러분들 784번까지 해오셔야 되는 거야. 맞죠? 그리고 개념 31번 보시면 내가 개념 31 시작 전에 다항함수의 개형 설명이라고 이렇게 적어놨잖아요. 이것도 오늘 했잖아요. 그렇죠? 끝. 수고했습니다. 빨리 좀 싸.